그러면 오늘도 늘 그렇듯이 저희 수업을 OCW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저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다는 눈빛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실은 저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많은 걸 가르쳐줬다고 생각하는지 내지는 제가 많은 걸 설명했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뭐 조금 설명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벤 슈나이더만이 쓰신 분 책에 CS 전공자를 위해서 레커멘데이션 하는 부분을 다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스카 클레마라는 분이 쓰신 교재의 내용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했던 얘기 그리고 그 전 시간에 했던 얘기 즉 한 1, 2주 정도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파워 오브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는지 즉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 프로토타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프로토타입의 목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드백이라 그랬죠. 프로토타입은 절대 프로덕트와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빠르게 만들어서 유저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유저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파티시펀트 옵저베이션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또 제가 프로토타입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디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마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Key Thing of the Good Design,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렸고요. 아마 당연하겠지만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게 이런 거죠. Gulf of Evaluation, Gulf of Execution. 이런 거는 제가 시험에 이렇게 말해놓고 안 내면 이상하구나. 아무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건 보통 여러분도 이제 시험에 익숙해서 아시잖아요. 저렇게 여러 번 말하는 건 보통 나오게 돼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심어드리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즉 HCI라는 건 결국에는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과 이밸루에이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전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지 내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이것을 크게 봤을 때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는 단계가 첫 번째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디자인했다. 그러면 디자인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를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임플리멘테이션이란 결국 디자인의 기초에서 무언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무언가를 여러분이 임플리멘테이션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CS 전공자들이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만든 후에 그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유저에게 사용하게 해봐야겠죠. 즉 유저의 피드백을 이밸류에이션 해야겠죠. 그러면 유저가 이러이러한 점이 좋고 이러이러한 건 나쁘다 이런 피드백이 나올 거고 그 피드백을 기초로 여러분의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죠. 또 수정된 디자인을 기초로 다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다시 임플리멘테이션한 걸 기초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죠. 즉 HCI란 내지는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를 잘 만들기 위한 사이클은 결국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과 이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중에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내지는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첫째 시간에서 해드렸던 말씀이었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Everything should be conducted with in a budget and on time. 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은 항상 on time, 즉각적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또한 everything should be within a budget. 버짓이라는 건 시간과 돈 모두를 포함하죠. 사실은 버짓에 즉 on time과 within a budget에 해당되는 얘기가 evaluation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evaluation 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저라면 아이디어란 경우는 저에게 무한대의 자원과 무한대의 시간이 있다면 저라면 제가 만든 제품을 실제 사용자에게 써볼 것 같아요.
실제 전 세계에 릴리즈해서 보고 실제 사람들에게 강제로 쓰게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덕트를 다시 고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럴싸한 방법이 아니죠. 즉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밸류에이션을 제한된 리소스로 가지고 해야만 하죠. 이를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일단 말이 어렵죠. 휴리스틱도 잘 모르겠고 이밸류에이션은 알겠어요. 왜냐 계속 이밸류에이션 얘기했으니까 뭔가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휴리스틱하게 평가를 하겠대요. 자, 한글은 없어요. 죄송한데 휴리스틱이란 말을 번역한 사람을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느낌은 이런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견적으로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딱 보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제이콥 닐슨이라는 분이 만드신 방법이고요.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의 목표는 helps find the usability problem in the design.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 내지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덕트의 유저빌리티, 사용성의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의 목표예요. 또한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의 숨은 목표 중에 하나는 get a feedback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피드백을 빨리 받고자 하는 게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의 숨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Can perform on the working user interface or sketch. 꼭 무언가를 만든 다음에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워킹 프로덕트, 즉 작업 중인 유저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작업 중인 스케치들을 가지고도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은 different evaluator will find different problem. Independent first, getter afterward. 자, 제가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을 제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밸류에이션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내지는 프로덕트의 문제가 내지는 이슈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조금 더 다가오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했어요. 소프트웨어 메뉴 구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고 싶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메뉴 구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파일 밑에 쭉 메뉴들이 있죠. 에딧 밑에 쭉 메뉴들이 있죠. 그리고 쭉 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즉 그 메뉴들이 모두 이만큼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은 첫 번째 이밸류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가해 주세요.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에서는 두 번째 이밸류어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가해 주세요.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세 번째 이밸류어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이밸류어에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즉 사실은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이런 컨셉입니다. 전체 모든 이밸류에이션을 한 사람 내지는 모든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각 이밸류어에게 전체적인 느낌을 물론 봐주세요. 전체적인 플로우를 물론 살펴봐 주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유저빌리티 문제를 발견해 주세요. 가능하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찾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두 번째 이밸류에이터와 첫 번째 이밸류에이터는 약간의 오버랩이 있지만 다른 부분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밸류에이터가 지나면서 지날수록 다른 부분들을 모두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이밸류에이션을 모으면 전체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멀티플 이밸류에이터가 필요할까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소프트웨어 만들고 나서 가까운 친구 내지는 여러분 아는 분한테 해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싱글 이밸류에이터라고 할 수 있죠. 즉, no evaluator found every problem. 여러분, 한 명의 이밸류에이터가 모든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혀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대답이죠. 또 some evaluator found more than others. 여러 명한테 이밸류에이션 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를 찾을 수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명한테 이밸류에이션 해달라고 하면 더 많은 문제를 찾을 수 있고요. 세 명한테 이밸류에이션 해달라고 하면 더 많은 문제를 찾을 수도 있죠. 또한 single evaluator achieved poor result only find 35 of the usability and 5 evaluator find like 75% of usability. 즉, 한 명의 이밸류에이터가 만약에 35%의 문제를 찾는다면 이밸류에이터 5명이 요청하면 약 75%의 유저빌리티 프로블럼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거 한번 볼까요? 세로축이 이밸류에이터입니다. 이밸류에이터가 성공적으로 문제를 찾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가로축이 여러분 PPT에서 유저빌리티 프로블럼입니다. 오른쪽이 쉬운 거고요. 왼쪽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 명의 이벨루에라에게 이벨루에이션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벨루에라가 찾아내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입니다. 즉 간단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타이포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 명의 이벨루에이터가 모두 리포트합니다. 중복돼서 이벨루에이션 리포트가 오는 거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적은 숫자의 이벨루에이터만 리포팅하고 많은 경우에 이벨루에이터가 리포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벨루에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일정 규모 이벨루에이터가 되면 결국엔 문제는 중복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벨루에이터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또 볼까요?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은 유저 테스트, 일반적인 유저 테스크를 유저 테스크라고 합니다. 즉 모든 유저에게 모든 문제를 찾아보라고 하는 게 유저 테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과 유저 테스팅을 비교해 보면 먼저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이 당연히 훨씬 더 빠르죠. 약 한두 시간의 이벨루에이션이면 충분하죠. 왜냐? 유저 테스트에서는 전체 모드를 이벨루에이션 하기를 요청하죠.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각각 이벨루에이션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이 더 빠릅니다. 또한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의 리절트는 come free interpretation, 빠르게 free interpretation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User testing is more accurate. 당연하죠. 모든 유저에게 전체를 이벨루에이션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해질 가능성이 있죠. Takes into account the actual user and the task, and heuristic evaluation may miss problem and find false positive.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은 부분을 이벨루에이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false positive라는 방법입니다. 즉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없다라고 리포트하는 거죠. 이 경우에 이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도 전체적인 타임과 버짓을 지키기 위해서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 할 때 어떤 프로시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re-evaluation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Give our evaluator needed domain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screen.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벨루에이션을 요청할 때 흔하게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벨루에이터가 여러분 도메인 내지는 여러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이벨루에이션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저 테스트 하고 있죠. 유저 테스트 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유저 테스트에서 설명하고 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많은 경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내지는 이벨루에이터에게 충분한 프리 이벨루에이션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이벨루에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 이벨루에이션 트레이닝을 잘하냐 못하냐는 이벨루에이션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죠. 또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당연히 실제 이벨루에이션 하게 하는 겁니다. Individuals evaluate and then aggregate the result.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에서는 여러 명의 이벨루에이터가 각각 다른 곳을 이벨루에이션 하죠. 따라서 각각의 이벨루에이터에게 각각의 부분을 이벨루에이션 하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 이벨루에이션 결과 내지는 유저빌리티 프로블럼의 리스트들을 모아야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severity rating이라는 게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에서는 필요합니다. Determine how severe each problem is. A라는 이벨루에이터에게 이 부분을 이벨루에이션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이벨루에이터가 문제를 쭉 리스트업을 해줬어요. 그럼 문제점만 리스트업을 한 게 아니고 그에게 내지는 그녀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발견한 이 문제가 얼마나 시비어한 거다, 얼마나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같이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매우 심각하다, It's okay. 뭐 별로 이렇게 문제긴 하지만 뭐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 있다. 이런 이벨루에이션에 대해서 시비어리티에 리포트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전체를 모은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떠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지, 나의 시간과 자원을 어떠한 문제에 먼저 포커스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벨루에이터에게 단순히 문제점을 리포트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문제점을 리포트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발견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시비어리 레이팅을 동시에 수행하셔야죠. 또 마지막으로 단계로 디브리핑을 합니다. 디브리핑은 리뷰 위더 디자인 팀, 전체 디자인 팀과 이벨루에이터가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하는 과정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은 실제로 두 개의 패스를 가집니다. 각각의 이벨루에이터에게 첫 번째 단계는 First to get a feel for flow and scope of the system.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이벨루에이터에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내지는 전체적인 프로덕트의 느낌을 물어봅니다. 전체 플로우에 대한 느낌일 수도 있고 첫 번째 가진 first impression에 대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second to focus on specific element. 각각의 이벨루에이터에게 specific element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 이런 두 개의 스텝을 가지는 게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의 기본입니다. If system is easy or evaluate our domain expert, no assistant need. 만약에 시스템이 너무 쉽거나 아니면 이밸루에이션 하는 사람이 그쪽 도메인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엑스퍼트라면 당연히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이 만들 소프트웨어의 전문가라면 굳이 여러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Each evaluator product list of the problem. Expand why with the reference of the heuristic or other information and list each problem separately. 각각의 이밸루에이터에게 문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Why separate listing for the each problem? 제가 말했죠. 각각의 이밸루에이터에게 리스팅을 따로따로 받으라고요. 왜냐? Help avoid listing the same repeated problem. 앞에서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이 아니고 일반적 유저 테스트에서 결국에 여러분이 유저 테스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발견한 문제와 B라는 사람이 발견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즉 사실은 저희는 눈에 띄는 그런 문제만을 발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소프트웨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발견하고 싶은 거죠. 또 where problem may be found. Generally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스템에서 흔히 생겨나는 문제들은 이런 데 있습니다. Single location of the user interface. 유저 인터페이스의 뭐 위치 같은 거. 또 two or more location that needed to be compared. 뭔가 비교해야 되고요. Problem with the other structure of the user interface and sometimes just missing or sometimes just typo.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저빌리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에 리스트가 많이 되는 개수들은 사실은 마이너한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밸루에이터에게 문제점들을 리스트해달라고만 할 게 아니고 동시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severity 레이팅을 해달라고 부탁하자고 그랬죠. 첫 번째, independently estimate after review and helps allocate the resource to fix the problem. 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개발자죠. 개발자로서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 결국엔 나의 시간과 자원을 그걸 먼저 써야, 그 문제를 향해서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닐스는 시비얼 레이팅 시스템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0번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피험자가 이렇게 쭉쭉 하고 이건 문제예요. 하지만 0이라고 리포트했어요. 그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Don't agree that this is a usability problem. 당연히 여러분의 이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문제라고 리포트했지만 나는 이게 문제라고 동의하지 않아. 이럴 경우엔 0점 줍니다. 1점은 cosmetic problem. 이거 전지 그냥 cosmetic 이렇게 화장 같은 느낌의 마이너한 프로블럼이다 라는 경우에는 1점 줄 수 있습니다. 2점 minor usability problem. 뭐 물론 usability problem이긴 하지만 마이너한 이슈다. 3점 major usability problem important to fix. 4점 usability capstone. 즉 꼭 즉각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문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실제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3점과 4점을 먼저 픽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1점과 2점짜리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또 이밸류에이션을 각 유저에게 모두 한 다음에는 제가 디브리핑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디브리핑란 뭐냐? Conduct with the evaluator, observer, and development team member. 이밸류에이션 모든 한 사람들, observation 한 사람들, 이밸류에이션을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 실제 실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디벨롭먼트 팀 멤버들이 모여서 모아놓은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이 디브리핑이죠. Discuss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user interface.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디스커션을 하고요. Suggest potential improvement to the address the major usability problem. major usability problem을 풀기 위해서 어떤 임프루먼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죠. 또 development team rate efforts to fix. 사실은 개발자들은 이런 회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이밸류에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이밸류에이션 한 사람과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에서 시킨 사람, 즉 옵저버와 실제 개발자가 모여서 문제점들을 같이 보고 이 문제점들을 리스트업하고 문제점들의 시비어리티 레이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요? 어떤 이밸류에이터 1은 이럴 수 있어요.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고쳐야 돼요. 3점이라고 리포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밸류에이터 2랑 이밸류에이터 3는 물론 그 문제를 발견은 했어요. 하지만 마이너 이슈예요. 그래서 1점을 줬어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즉 이밸류에이터 사이에서 서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개발자가 모두가 다 판단할 게 아니고요. 먼저 이밸류에이팅 팀들이 모여서 내지는 이밸류에이터가 모여서 자기가 왜 이걸 3점을 줬는지 자기가 왜 이걸 1점을 줬는지를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그럼 개발자는 뒤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죠. 그리고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싶으면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벨류에이터 사이에서의 컴플릿을 해결하면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한 문제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자, 이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닐슨의 10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내지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심지어 출시되어 있는 어떤 프로덕트를 가져와도 제가 저하고 같이 리뷰를 하면 거기에 있는 버그를 찾을 수 있어요. 즉 사실은 사람은 모두 다 완벽성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퍼펙션을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한 번에 릴리즈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써보고 그 사람들이 이벨루에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유저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유저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은 제가 제안드리는 대단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이벨루에이션 방법을 쭉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휴리스틱 이벨루에이션 하나에만 포커스를 해서 설명드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넬슨의 10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10개를 읽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다음 장부터 제가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번호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모두 이해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show system status.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시스템 스테이터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리얼 월드와 여러분 시스템이 매치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얼핏 떠오르는 예제가 여러분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없을 것 같은데. 세 번째, control and freedom.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딱히 떠오르는 말은 예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 consistency. consistency는 중요하죠 항상. error prevention, recognition of the recall, flexibility and efficiency, aesthetics and minimalistic design, and recognize, diagnosis, and recover from the error. Final list is the help. 자, 이 10가지가 TANS 휴리스틱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밸류에이션 하나를 맡기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 10가지 TANS 휴리스틱을 만족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볼까요? 과연 여러분 시스템이 show the system status, 시스템 스테이터스를 보여주고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금이 몇 번째 스테이지인지, 아니면 이걸 지금 세이브하고 싶은 건지, 뭔가 여러분 시스템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작업을 했다고, 컴플리트 했다고 팝업을 띄워주고 있는지, 여러분 시스템의 스페이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 즉 시스템 스테이터스를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스템이 과연 시스템과 리얼월드의 매칭이 이루어져 있는지. 첫 번째 예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프린트 페이지 나오면 이렇게 프리뷰 보이는 거죠. 프린트 페이지 나오면 프리뷰 보이는 거 제가 아마 설명드렸는데 위지윅이라고 하죠. 위지윅을 만족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즉 화면에 보이는 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리얼월드가 잘 매치되어 있는 예제죠. 이런 거 볼까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강원도, 제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각 도가 있는 것처럼 미국도 도가 있죠. 저기 위에서부터 뭐 알라바마, 알칸사, 아리조나, 뭐 이렇게 콜로라도, 뭐 덴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도가 하나 보일 거예요. 캘리포니아, 노던, 캘리포니아, 서던이 있죠. 내가 아는 도는 캘리포니아는 한 도인데, 그러니까 뭐 주죠. 결국 미국식 표현으로는 한 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캘리포니아는 되게 길어요. 한국보다 훨씬 길어요. 긴 주예요. 그리고 가운데 커다란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 마인드에는 물론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주라는 건 모두가 알아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가운데 긴 주에 가운데 큰 사막이 있으니까 노던과 서던은 마치 다른 느낌의 주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즉 노던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세크라멘토 같은 도시와 서던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도 자동차로 한 10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니까요. 즉
가운데 큰 사막이 있고 긴 주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사람의 마음에 약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즉 실제로 행정구역상 캘리포니아는 한 주지만 만약 리얼월드에서 캘리포니아를 노던 캘리포니아와 서던 캘리포니아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리얼월드와 시스템의 굿 매칭을 위해서는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죠. 한국은 이런 예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났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원 특강을 갔는데 한국에 이런 예제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이 안 난다고 했더니 대학원생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한국은 강남과 강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의도는요? 여의도는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그랬더니 왜냐면 여의도는 섬이잖아요. 강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위쪽에도 물이 흐르고 아래쪽에도 물이 흐르니까 그러면 여의도는 해당이 없네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도 이렇게 주와 뭔가 이렇게 실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상과 내지 실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과 이런 행정구역상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매칭이 되지 않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시스템이 과연 컨트롤과 프리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내지는 회원가입할 때 흔하게 보이는 잘못된 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쭉 가입하고 되돌아가기가 없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요. 막 빠르게 침략하거든요. 왜냐면 회원가입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쭉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 엑스트를 눌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앞 단계에서 잘못 넣었어요. 내가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을 넣었어요. 그래서 뒤로 가고 싶어요. 근데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그럼 당황하죠. 그리고 나는 알고 있죠. 선택해야죠. 창을 닫고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냐, 여기에 회원가입을 포기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되죠. 즉 사실은 많은 경우에 컨트롤과 프리덤이 중요하죠. 여기는 예제에서는 백 버튼도 있고 포워드 버튼도 있죠. 계속 갈 수도 있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스템이 과연 이런 적절한 컨트롤과 프리덤을 제공하는지를 한번 이밸류에이션 해볼 필요가 있으시죠. 네 번째, 컨트롤과 프리덤의 예제일 것 같아요. 이건 컨트롤의 예제일 것보다는 프리덤의 예제일 것 같은데 저기 달력에서 현재 날짜를 누르면 그 날짜에 가능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 거죠. 뭐 공항일 수도 있고 호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날짜에 가능한 인포메이션들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죠. 또 컨시스턴시. 여러분 제가 컨시스턴트에서는 사실은 이번 수업에서 워낙 강조를 해서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알았죠?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컨시스턴스가 깨지면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거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 디자인인데 그 아이콘들이 2D로 이루어져 있죠. 2D 디자인이죠. 이걸 저 중에 하나가 3D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불편해요. 또 컨시스턴티. 사실 컨시스턴시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제는 그거죠. 예전에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yes, no 버튼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yes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제 마음에는 yes는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은 yes가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초창기 애플 모델들이 그랬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되게 컨시스턴시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한 컨시스턴시는 이런 컨시스턴시 있죠. 용어의 컨시스턴시도 있었죠.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놓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그럼 안 지우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컨시스턴티가 없죠. 삭제라는 말을 썼으면 계속 삭제라는 말을 써야죠. 이런 컨시스턴티를 잘 맞추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소프트웨어에서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다섯 번째, 에러 프리벤션. 에러 프리벤션 예제는 휴지통이죠. 휴지통에 들어가서 파일 삭제를 누르면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그래요? 에러가 나오는 걸 줄이게 하기 위해서죠. 또한 입력할 때 여기 1990, 81년생이라고 입력해야 된다고면 만약에 81이라고 입력을 누군가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커렉트한 문법이다. 다르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에러 프리벤션 기능들이 있죠. 즉 무언가를 입력해야 되면 꼭 그걸 입력해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이게 다섯 번째 휴리스틱이에요. 여섯 번째, 과연 여러분 시스템이 Recognized over the Recall, 오버뷰 같은 걸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미지 같은 거, 제 경우에는 사실은 탐색기 세팅이 디테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제 경우에는 맞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프리뷰, 사진은 프리뷰로 보고 그 중에 고르는데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즉 프리뷰를 통해 과연 여러분 시스템이 제공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이밸류에이션 요소죠. 일곱 번째, 과연 여러분 시스템이 플렉서빌리티와 에피션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제가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내지는 무언가를 만들 때 유저를 항상 생각하자고 했죠. 그런데 유저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유저예요. 유저를 디파인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유저를 그냥 3단계로 디파인 해보라고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기너,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인터미디얼,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뭔가 이렇게 엑스퍼트, 이렇게 3단계로 유저를 디파인해서 과연 내 소프트웨어가 이 3단계 사람에게 적절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지 내지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저를 생각해서 디자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플렉서빌리티와 에피션시는 대표적으로 엑스퍼트를 위해서 꼭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 소프트웨어가 과연 적절한 단축키를 제공하는지, 자꾸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단축키를 원하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뭐 이건 이메일과 관련된 건데, 이메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이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휴지통으로 가게 한다든가, 특정인에게 이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어느 폴더에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한 무언가를 누르면 추천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연관 검색어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엑스퍼트 시스템을 쓰거나 아니면 플렉서빌리티와 에피션시를 위한 옵션들이 과연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Aesthetics and Miniature Design. 디자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쓰셔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텍스트를 다 보여주지 않죠. 일부만 보여주고 더 읽으시겠습니까? 내지는 더 읽기 버튼, 계속 읽기 버튼 같은 걸 만들어 놓죠. 왜냐? 페이스북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텍스트 인포메이션보다는 사실은 사진이죠. 즉 텍스트 인포메이션이 너무 길어져서 그 사진을 못 보게 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읽기 내지는 디테일의 인포메이션을 보고 싶다면 이걸 눌러서 보라는 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한 뭐 에스네틱이나 미니어처 디자인, 대표적인 미니멀리스틱 로그인과 반대되는 예제가 뭐냐면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뱅킹을 하고 왔거든요. 인터넷 뱅킹 하는데 또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상해요. 이게 너무 많이 깔잖아요. 화면에 많이 까는데, 근데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지만 제 경우는 그 흔히 사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들이 좀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VR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그 뭐라 그럴까요? 해킹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레포팅이 된다고 막 그런 식의 에러 메시지를 자꾸 띄워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 제가 예전에 쓰던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웰스파고라는 은행을 미국에서 썼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뱅킹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약간의 프로시저만 가지면 충분히 어떤 형태의 인터넷 뱅킹을 다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즉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미니멀리스틱한 디자인이 지금보다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9번째, 과연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recognize, diagnose, recover from the error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제가 돌아볼까요? 1학년 때 C 언어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 경우에 제가 1학년 때 C 언어 수업도 하니까 잘못된 프로그램의 예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내지 숫자를 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뭐 써야 돼요? 스캔F 써서 숫자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스캔F 써서 숫자 받아들였는데 꼭 이런 사람 있죠.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띄웠어요. 그런데 꼭 문자 입력해 보는 사람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이 들어온 캐릭터가 숫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루틴이 없다면 멘붕이 되죠. 이런 말씀은 안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멘탈리 디스오리엔티드 됐다는 게 한국말로 뭘까요? 뭔가 이렇게 놀라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잘 짠 프로그램, 내가 프로그램 중 한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죠. if 인풋 받은 스캔된 캐릭터가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죠. 그렇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 띄워주게 하죠. 즉 소프트웨어를 짤 때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내지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죠. 뭔가 내가 들어온 스캔애플을 받아서 이게 적절한 인풋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먼저 띄워주라고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처음 배울 때 배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 여러분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띄우지 않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많죠. 즉 이런 루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가지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에러가 떴습니다. 이것을 리포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리포트 하죠. 진짜로 그거 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즉
무언가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알려주지만 이런 게 어떤 게 문제인지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꼭 에러를 띄울 게 아니고 무엇이 문제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죠. 가능하다면.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from the erro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elp. help가 중요한지 알죠? 코딩해 보신 분들은 다 help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는 help가 없으면 코딩을 못하죠. 즉 내가 펑션 할 때 여러분 펑션 이름 다 외우세요? 아니면 구조체 이름 다 외우세요? 안 그렇죠? 그냥 대충 감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이 글자를 포함할 거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help를 띄워놓고 그 글자를 쳐보죠. 그리고 진짜 펑션 이름이 뭔지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거 쓰면 되는 거죠. 예제도 한번 쭉 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항상 그렇지만 help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과연 여러분들이 만든 내지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help에 관련된 펑션들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약간 다음 스페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스페이스는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약간의 동영상도 있고요. 그런데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과 닐슨의 텐스 휴리스틱을 이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이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루하실 거라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했어요. 자,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레프레젠테이션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어렵게 먼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볼게요. 레프레젠테이션이란 뭐냐? The representation provides a language by language, gesture, drawing, and object helpers communicate and reasons.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첫째, 말하고 있죠. 랭귀지를 쓰고 있죠.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수업 들어보셔서 이제 꽤 오랫동안 지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한국 사람 치고 물론 외국 사람 비해서 한국 사람 치고 상당히 제스처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죠.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그림 그렸죠. 드로잉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요. 즉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different representation can facilitate or hinder different thought. 다른 방법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하면 다르게 사람이 느껴요. 당연한 얘기죠. Organize and represent the idea can have a dramatic impact on our cognitive ability for better and for the worse. 잘 오거나이즈하면 내지는 잘 레프레젠테이션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요. 잘못 레프레젠테이션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발표하면 정말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저리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루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제를 가져왔어요. 볼게요. 이 예제의 이름은 뭐냐면 오렌지 퍼즐이에요. 저하고 오렌지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진짜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렌지 퍼즐 게임인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른 방식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설명해야 돼요. 오렌지 퍼즐이에요. 자, let's play the orange puzzle game. Number one is order the orange by size. 무슨 말인지 알겠죠? Order the orange by size. 사이즈로 오렌지를 오더링 하고 싶어요. Only one orange can be transferred at a time. 한 번에 오렌지 하나만 옮길 수 있어요. 알죠? An orange can only be transferred to plate on which it will be in the largest. 오렌지가 그게 그 플레이트, 그 접시에서 가장 클 때만 옮길 수 있어요. 또 only the largest orange on the plate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plate.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얘기죠? largest orange만 다른 플레이트로 또 역시 옮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아니구나. 베이글 퍼즐이라는 게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베이글이 뭔지 알죠? 혹시 베이글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왜 헷갈렸냐면 대학원 수업을 갔는데 어떤 친구가 베이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뭔지 아시죠? 베이글? 자, 베이글 퍼즐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Order the bagel by size. 베이글을 사이즈별로 오더하고 싶어요. Only one bagels can be transferred at a time. 한 번에 한 개만 옮길 수 있어요. And one bagel can only be transferred to plate on which it will be the largest. largest 할 때만 옮길 수 있고요. Only the largest bagel on the plate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plate. 같은 얘기고요. Out of the larger bagel on the top of the smaller bagel. 이렇게 더 큰 것만 위에 넣을 수 있죠. 약간 하노이 타워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엔 같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해볼까요? 실제 인터페이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는 이거예요. 맥 프린트 페이지하고요, MS 프린트 페이지예요. 사실 지금은 안 그래요. 초창기의 맥 프린트 페이지와 초창기의 MS 프린트 페이지예요. 그 당시에 맥은 이런 전략을 가졌어요. 프린팅 페이지를 위해서 Mac have a miniature strategy. 프린트 하겠다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 그 창에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어떤 내용이 프린트 될 건지를 미니어처로 보여주는 전략을 썼어요. 이걸 보고 미니어처 스트래티지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MS는 just show the warning message.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정말로 프린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워닝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yes를 눌러야만 프린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당연히 왼쪽이 좋죠. 미니어처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좋죠. 또 볼까요? 이번에는 디스트리뷰트 커그니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어렵게 한번 설명하고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렵게 먼저 설명해 볼게요. Distributed cognition이란 it can be scatterplot learning and reduced error sort redundancy. 사람은 redundancy를 이용해서 에러를 줄이고 scatterplot learning을 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람 뭔가 이렇게 redundancy가 필요하대요. 나머지가 필요하대요. 자, it can convert slow calculation into fast perception. fast perception을 slow calculation을 conversion 가능한데요. It can support chunking, especially by expert, and it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teraction. 즉, efficiency, interaction efficiency를 높일 수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distributed cognition이라는 걸 통해서. 자,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테트리스 게임 아세요? 테트리스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분이.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It turns out the people move the block around the screen more than they need. 여러분 오락실에서 누군가 테트리스 하는 거 뒤에서 본 적 있으세요? 그거를 그런 느낌으로 연구자가 뒤에서 봤어요. 보니까 이래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움직임을 한대요. 사람들이 테트리스 이렇게 움직여서 꼭 끼우면 되는데 막 이런 거 막 계속 이렇게 헛손질을 해가면서 계속 더 돌려 한 바퀴를 더 돌려본다든가 아니면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본다든가 이런 필요 없는 움직임을 하더래요. 테트리스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연구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세운 가설은 이거예요. Maybe this is just for a novice. 아마도 그 테트리스 게임 하는 사람이 초보자라서 그럴 거야. 초보자라서 아마 필요 없는 움직임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But exactly opposite. 근데 진짜로 초보자에서부터 정말 테트리스를 잘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정확히 반대로 나왔대요. Experts actually rely heavily on the moving object in the world. 사실은 정말 테트리스를 잘하는 사람이면 잘할 사람일수록 그런 헛손질이 더 많대요. 또 해볼까요? They will distribute the cognition effort to what if strategy.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찬찬히 설명해보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고민해봤더니 이런 거래요. What if strategy래요. 즉 테트리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테트리스 블럭이 떨어지잖아요. 블럭이 떨어지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쓱 해서 한 방에 딱 넣는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를 하는 게 아니래요. 테트리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what if strategy라는 걸 쓴대요. 돌려본대요. 돌려보고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움직여본대요. 아니네 즉 내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구나. 즉 실제로 이렇게 보여가면서 what if 하면서 하나씩 액션을 취해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준대요. 이걸 보고 what if strategy예요. 즉 뇌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짧게 약간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여보고 결과를 해보고 이렇게 움직여보고 what if 이렇게 움직여보고 what if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distributed cogni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테트리스 example은 테트리스 예제는 show us the power of providing visual or physical instantiation of the abstract data. 저희가 어떤 큰 아이디어, 큰 스토리를 모두 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what if 하면서 비주얼하게 보여져가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파워풀한 방법이라는 거죠. Representation should have kind of task that user want to do. 사실은 잘 레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내지는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어쩌면 디스트리뷰티드 커그니션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요소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고 결국에는 comparison, exploration, and problem solving이에요. 즉 앞에서 말씀드린 what if strategy처럼 문제를 풀 때 what if 하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사실은 실제 문제를 푸는 거나 연구를 위해서나 아니면 심지어 테트리스 게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게요. 이게 런던의 언더그라운드인가 런던의 지하철 맵이에요. 자, the most common task 자, 런던의 지하철 맵제가 저기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지하철 노선도겠죠. 실제 그 지도에 오버레이한 지하철 모습일 거고요. 오른쪽은 아마 그 런던 지하철에 붙어있는 지하철 노선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책 쓰신 분이 본인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가 런던이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국을 안 봐서 그렇죠. 서울에 와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아, 런던 지하철 노선도는 정말 간단하구나. 그리고 서울은 사실은 인천이랑 여기 경기도까지 연결된 지하철 노선도를 그리기 시작하면 정말 수습이 안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왼쪽은 실제 지하철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형과 내지는 지도와 오버레이한 지하철 노선도고요. 오른쪽은 그냥 보여주는 지하철 노선도예요. 여러분 왼쪽이 더 보기 편해요? 오른쪽이 더 보기 편해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보기 편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목표는 즉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목표는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가 몇 칸 가는 거예요. 내지는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데 내가 몇 번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즉, the most common task for a subway rider is to figure out how to get from the point 1 to point 2. 즉, A 포인트와 B 포인트가 거리상으로 어떤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몇 칸을 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오른쪽 노선도가 훨씬 더 인포메이션을 잘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다고 볼 수 있죠. 또 good representation is the task specific. 사실은 좋은 representation 내지는 좋은 표현이라는 것은 task specific 해야 돼요. 또 by making some task easier, you've compromised to another task. 이건 마찬가지죠.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온도 맵이에요. 이게 약간 베이에어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서 약간 노던 캘리포니아 쪽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 점점이 아마 온도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It shows the temperature at each location in the Bay Area. 베이 에어리어 부분의 로케이션들의 뭔가 이렇게 기온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온 분포가 보여지면 전체적인 트렌드 쉽게 눈에 들어와요? 아니죠. It is really hard to scan이죠. 왜? I have to read every single temperature one by one. 각각을 하나씩 다 읽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temperature 맵의 representation은 뭐예요? 같은 온도끼리 쭉 연결해서 색깔로 표현해주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아마도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겠죠. 색깔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을 표현했어요. 어딘지 알겠어요? 심지어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제가 큼지막하게 써놨죠. 이스트 C라고. 어디요? 동해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동해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색깔도 표현해줬잖아요. 등고선도 다 연결되어 있고 왜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기 어렵죠. 왠지 보고 싶지도 않아요. It is very difficult to tell what higher and what's the lower in the sea. 왜 이 representation은 어려워요? 왜? 색깔에 규칙이 없어요. 색깔을 막 써서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색깔 규칙 하나만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색깔의 규칙을 넣었어요. All of things that are above the sea are the brown.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멘탈 모델에 있는 땅의 색은 뭐예요? 아마도 갈색일 거예요. 그래서 갈색을 땅이라고 정의했어요. A kind of the earth tone. 실제로 땅 톤이기도 하고요. 또 짙은 색이면 짙은 색일수록 높을 거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죠. 또 all of the water is the blue.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물색은 내지는 바다색은 파란색일 거예요. It is the water color stuff in the water. 그게 사실은 물색이죠. 또한 깊은 곳은 더 짙은 색으로 표현한 거죠. 이 정도의 룰만 가지고도 훨씬 더 보기 편하죠. 앞에 그림보다. 또 해볼까요? 이 예제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예제예요. 바둑 예제랑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 분들은 바둑을 몰아서 체스라고 하는 건데 바둑이 훨씬 더 복잡하죠. Experts were born with a better memory for the kind of thing. 사람들은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 물론 바둑 두시는 분들은 똑똑해요. 잘 알죠. 프로 바둑 기사 분들은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 바둑 기사나 프로 체스 기사들이 experts are much better on the remembering the configuration of the board, but they only if it on actual game. 진짜 메모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와 게임과 관련된 것들만 메모리가 좋았어요. 이를 저희는 어떻게 설명해요? 청크의 컨셉으로 설명했죠. 그 사람들은 이런 특정 영역에 대해서 내지는 자신의 엑스퍼트 도메인에 대해서
큰 청크를 가졌다고 청크 이론으로 설명드렸었어요. 자,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it can be encouraged experiment. 사실은 사람은 what if 이런 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요. 왜냐? 그래야 테트리스 게임을 잘할 수 있어요. 테트리스 게임 같은 경우에 잘 못하시는 분, 잘하시면 잘할수록, 잘하시면 잘할수록, 즉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헛손질이 많아요. 리던던스가 많아요. 왜요? What if 스트레지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쓰는 거죠. 그 순간적인 트랜지션을 계속하면서 결과물을 확인하는 거죠. 또 it can slow only the different matter. 사람은 문제 자체에 포커스를 해야지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면 사실은 인포메이션 프로세스가 느려져요. 즉 런던 맵을 가면서 지하철 노선도를 위해서 목표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는 게 목표라면 그 목표만을 보여주도록 인포메이션을 제시하는 게 지도 맵에 오버레이 한다든가 다른 인포메이션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it can convert slow calculation into fast perception. 만약에 맵에 컬러링이 돼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단 정확하게 컬러링이 돼 있어야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과 같은 톤으로 컬러링이 돼 있다면 사람들은 훨씬 쉽게 perception, 이해할 수 있죠. 또 it can support chunking especially by expert. 자, 앞에서 제가 chunk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사람은 워킹 메모리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chun크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chun크는 뭐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의 knowledge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chun크의 사이즈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chun크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쉽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닐슨스의 텐스 휴리스틱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약간 자가 검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과연 내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말한 10개의 휴리스틱을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출시를 하시거나 그리고 릴리즈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 레프레젠테이션 매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디스트리뷰트 커그니션, 즉 what if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